격이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되지만은, 이때 이제 격에 그게 만들어진다. 만들어지고, 이제, 종격이라는 게, 종격. 이제 정립을 시킨 거예요. 이 개념을 원령용사 아닙니까? 다. 격이라는 게, 그죠? 격, 종격. 그 다음에 12운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온다. 12운성, 신살, 공망, 이런 게 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죠, 원나라. 이때, 이분이 있었구나. 남성시대 때 인물이야. 이때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도. 기곡자, 소강절, 이런 분들은 전설적인 인물이죠. 뭔가 좀 신비롭고 이런. 소강절이라는 분이 탄생을 해요. 이분은 좀, 수리. 여기도 이제 괴를 이용을 하는 건데, 수리. 괴를 활용한 수리. 1,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그 유명한 이론이 매화역수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점술이죠. 여기 일종의 점술입니다. 매화역수. 이런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 때 서경덕이라는 이 소강절 선생이 환생한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죠. 서경덕 선생도. 어쨌든 이래서 그 다음에 송, 원, 명. 원나라 건너뛰고 이제 명나라 때에 들면은, 자, 명나라 때, 이제, 아까 이제, 서대성이 이제 연해자평을 썼다 그랬는데, 명나라에 이제 당금지라는 인물이 연해자평을 다시, 막 하고, 연해자평이라는 게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흘러오면서 일부가 훼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필사네요, 필사. 필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론을 첨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내려오면 시대가 이제 지나오니까 제목은 똑같은 책인데 내용은 막 천차만별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연해자평을 뺄 건 빼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원저자는 이제 서대성이고, 이분이 다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내려오면서 책이 엉망이 된 책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연해자평은 뭐다? 이분이 편집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 편집한 책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 하지만 송나라 때 서대성, 서자평, 이분들의 이분의 이론이고 이분이 정립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명나라 때 이제 중요한 또 인물이 한 분 나오죠. 그분이 유백원이라는 분이죠. 유백원이 책사거든요.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명나라를, 세울 때 명이 명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나온 이름이죠. 명교라. 하여튼 간에, 그 책사죠, 유배문은. 주원장의 책사.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중국에 3대 책사가 있어, 3대. 3대 책사라고 해야 되나? 3대 책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한나라 한고조 유방을 도왔던 장량이 있고, 이분은 이제 이야기해보면 학을 타고 날아가서 신선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여기 있다가 죽거든. 근데 나라 세우고 나서 한나라 유방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공신들을. 그 소아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죽잖아. 누구야, 이름 생각 안 나냐. 그것도 살아남아있지. 장량, 그 다음에 제갈량, 제갈공명, 그 다음이 유배본, 3명이 3대 책사예요. 네, 이건 알고 있었는데, 명리 공부하고 나서, 이분이 책을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 이름이, 적천수다. 그래서 적천수가 달리고 보이더라고. 이분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적천수라는 책이 이제 이때 탄생을 하죠. 적천수는, 억부 용신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유명한 책들이 이제 또 나오죠. 난강랑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는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책이 또 나오는데 이제 삼명통해. 여기가 이름이 만유고. 이 저자는 책은 유명한데 저자는 안 유명해. 이게 12권짜리인데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어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내셨더라고. 다 냈나 모르겠는데 내셨더라고. 어쨌든 이런 책들이 명나라 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론을 다 섭렵을 해놓은 게 이 삼명통해다. 굉장히 방대하다. 저도 삼명통해 아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뭐, 어쨌든 이 번역된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삼명통해에 나오는 그 부분 이제 잠깐 이론, 그런 것만 이제 봤을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명청시대가 이제 되면서, 청나라 때 이제 이 진소암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이제 탄생해가지고, 여기가 명리야근입니다. 명리 이제 야근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죠. 진소암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은 명리 야근은 이제 보면은 이제까지의 그 명리의 이론들 있죠. 그거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 평을 해놓은 거예요. 평을 억부론에 대해서, 신살론에 대해서, 뭐 이런 온갖 격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리 야근에는 이제 참 이 격국론을 굉장히 찬하죠. 찬탄하죠. 훌륭하다. 이 격국이야말로 이런 식의. 근데 이 격국에서 특수격이라고 비천 격 사면서 온갖 격들이 있잖아. 그런 격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격은 다 헛소리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정격, 우리가 이제 뭐 팔정격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격국
정격, 그 다음에 종격, 종격, 그죠? 우리 종강격, 그죠? 외에는 인정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는. 다음에 다 헛소리야. 뭐, 무슨 격, 뭐, 온갖 격들이 다 있거든. 그런 거 다, 헛소리다. 사기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격과 억부. 이 두 개야말로, 진짜 참된, 명리의 그 어떤 학문, 이론이다. 이 두 개를 인정한다. 격국에서는 뭐, 정격과 종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짜 대단한 분이 이제 나타났죠. 심효천 선생. 이 자평진전을 씁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격국의 이론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연애자평의 그런 모든 이론들을 명리야근에 나오는 이런 뭐 어쨌든 명리야근도 뭐 좀 그거니까 평을 한 거니까 요 연애자평의 그 이론들을 완전히 막 그 우리 또 어떻게 얘기하면 수학 공식처럼 체계화 방정식으로 만들어낸 게 자평진전이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격국의 교과서다, 교과서. 격국을 완전히 정립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슨 격, 뭐 정제격, 정광격, 인수격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그게 다 자평진전에서 나온 거다. 격국을 알려면 내가 한 권의 책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 뭘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격국에 대해서 내가 도사가 되겠어 해가지고 팔려고 하면은 뭔 책을 봐야 된다? 자평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연애자평을 봐도 되는데, 연애자평을 완전히 정립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방정식으로 딱 만들어낸 게 뭐다? 자평진전이다. 그러니까 한 권만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된다? 자평진전을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격에 그게 다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성격했다. 우리가 이제 합격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용, 역용한다 그러죠. 그 뭐야? 우리가 이제 정제격이다. 정광격이다. 그러면은 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반대로, 자, 상관격이다. 칠살격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다 여기에 정립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청나라 때 서춘대라는 분이, 이제, 궁통보감 맞지? 궁통보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전에 난강망이 이제 작자미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난강망이라는 게 이제 그냥 작자미상으로 책으로 이게 떠도는 거예요. 이거를 서춘대라는 분이 궁통보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다시 쫙 편집을 해. 일종의 편집이죠. 편집. 자월에 축월에 인월에 묘월에 진월에 하면서 쭉 편집을 이제 보기 좋게끔 쫙 해서 나온 같은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임철초라는 분이 적천수 청리야? 적천수 청리 맞아. 이 적천수 어때요? 유백원 선생이 쓴 적천수를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적천수가 잘 봐요.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A4지 한 페이지가 다 안 돼. A4지 한 페이지 되려나? 한 3분의 2밖에 안 되려나? A4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온갖 그게 발생.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적천수를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한 거지.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 진소암이 쓴 명리야근을 토대로 해가지고 썼다 라고 봐거든요. 적천수 천미의 격국의 이론이 이제 다시 또 첨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명리야근 이 진소암 이 책을 봐보면은 요즘 번역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소위 이제 정격, 종격 외에 다른 격들, 확격도 제대로 인정 안 해요, 여기는. 나도 확격 인정 안 합니다. 종격도 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런 특수격들을 전부 다 배격한다. 이 책에서 봐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종격만 인정을 하더라. 종격, 그 다음에 뭐 억부. 그러니까 격국용신, 억부용신에 대해서 나온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자,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조선 망하고 일제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동양 쪽에서 청나라 꼭 말기라고 해야 되나? 청나라 말기 아니면 그런 거 청나라 말기 외세가 그죠? 침범하던 시기. 그 시대에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제 명리학자로 이제 설하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온갖 책을 본인이 평하는 거죠. 책을 읽고 본인이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주석을 다는 거죠. 나의 생각은 이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에 평주라고 붙어 있는 건 다 이분이 쓴 책이다. 그래서 공통보감 평주, 자평진전 평주, 조화원약 평주, 적천수 평주 하는 것들은 다 이분이 쓴 책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 그러니까 이제 근대 책까지도 다 우리 고전으로 보거든요. 명리학의 고전. 왜냐면 현대 시대에 들어서 워낙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저도 썼지만 고전 공부를 할 때 그래요. 이제 이 선생님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다르지만은 이 설하고 선생이 쓴 평주가 들어간 책들, 적천수, 조화원약, 적천수는 적천수 평주가 아니고 적천수 그 평주, 그 다음에 적천수 징의, 적천수 보주, 그 다음에 이제 온갖 평주, 뭐 공통보감 평주, 자평진전 평주, 조화원약 평주, 이게 다 이분이 쓴 책이다. 그 다음에 적천수는 평주가 아니고 징의 보주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이 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안 보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론적인 걸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랑 많이 틀어졌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론적인 이게 안 맞는다. 잘. 그래서 오히려 고전을 훼손해버린 책들이 아닌가 싶은. 어쨌든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수산이란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저 쓴 책으로 명리 탐원, 이 3대 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어쨌든 원수산,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명리학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이 두 분이죠. 우리나라 현대 명리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원수산, 위천리. 이분이 쓴 책이 명학강의,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데 팔자제유. 그래서 이 위천리 선생은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우리 도계 선생, 도계 박재환 선생의 서성이에요. 서성. 박재환 선생이 위천리 선생한테서 배웠다. 수제자인 거죠, 도계 박재환. 그래서 이 위천리 선생의 책을 도계 박재환 선생이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 번역을 하되 박재환 선생께서 이 이론은 빼는 게 낫겠다 싶은 건 빼고, 그리고 좀 더 다듬어서 첨부를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이런 걸 좀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낸 책이 명학 강의는 명리요강이라는 책이고, 팔자제유라는 책은 명리사전이라는 책으로 나온 거죠. 이건 성공한 거죠. 훌륭한 제자를 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건충이라는 분이,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이거는 이제 팔자 심리학.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이 팔자를 접근을 한 거예요. 사주명리를. 이런 책이 있는데, 낭월 박재환인가요? 낭월 스님이? 이분의 그거를 많이, 좀 했죠. 본인이 이제 책을 보고 배워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죠? 사망, 오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 명리, 현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계 박지환 선생, 박도사 하면서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 하면서, 이때부터가 이제, 현대 명리학의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을 보면은,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하나 참고로 알아놓을 거는,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가 도는 거 아닙니까? 육식갑자가. 그 연월 일시 개념이 언제 생겼다?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연월 일시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연월 일시는 뭐예요? 60, 갑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갑자년, 무슨 년, 무술월, 그죠? 일시, 이게. 한나라 어느 임금때지? 하여튼 그때부터인데, 그러면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러니까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실. 첫 시작은 이걸 거 아니에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서 딱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가 얼축시, 병인시, 정묘시 하면서 씩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이 착 얼축일로 딱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월이 딱,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냐는 거야, 이때가. 태초. 어떻게 보면 태초인 거죠. 그래서, 썩이는 한나라 때 이걸 정립을 했지만, 언제를 첫 시작,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보냐. 이거는, 사망 오제 시대예요. 삼황에 들어가죠. 황제 헌원시죠, 헌원. 황제 헌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시조를 이 사람으로 생각하죠. 헌원씨로. 우리나라 그 치우씨랑 막 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지금 중국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 헌원씨인데 헌원씨가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치우씨를 물리치고, 치우씨가 우리 동이족 조상이잖아요. 치우씨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국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린 그날을, 그때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본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라.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봄날 되세요. 모두 사랑합니다.